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박노주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꼼꼼하게 챙겨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새벽 4시에 발표된 FOMC 회의 결과 발표에 따른 그 시장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추가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 지표에 대해서 시장의 각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고 그 안에서 어떤 전략으로 또 나아가셔야 되는지 저희 신세계 2부 통해서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부도 여러분께서 시청을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죠. 박노주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 보고 계신다면요. 채팅방을 더욱더 활용하신다면 편리하게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도 유튜브도 많이 활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된 정보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행위, 가입권회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세계 2부의 문을 활짝 열었고요. 12시가 지금 막 지나갔습니다. 현재 시장 구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일단 앞서서 지수에 대해서는 하락에서 다시 반등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의 지수 함께 보시죠. 2824포인트까지 빠르게 올라가면서 보합권까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0.08% 약보합이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상승으로 전환한 이후에 0.34%의 강보합권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6950포인트까지 방금 전 터치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FX 함께 보시죠. 유로FX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초반에 상승폭을 좀 지키지 못하고 조금씩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1.2475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 보시죠. 자, 골드는 1346달러까지 올라간 이후에 1344.8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해서 0.29%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크루드오일은 65달러 중반대에서 저희가 일부 시작을 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초반대까지 밀린 상황이죠. 65.37달러 선으로 0.93% 상승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CME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7%의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9,3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10,000달러에 대한 회복은 아직 좀 멀어 보이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도 어제장에 이어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 선물 시세도 다시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네, 앞서서 1부에서는 지수와 그리고 통화에 대한 상품군 저희가 전략을 짜드렸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시장이 변하면서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반등이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서 살펴보지 못했던 세 번째 이슈와 네 번째 이슈 바로 점검을 도와드릴게요. 자, 먼저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오일입니다.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앞서서 재고 발표 어제장에 있었던 상황이었죠. 자, 재고에 대해서는 소폭의 좀 증가세로 나오고 있었던 상황인데, 아무래도 뭐 생산량에 대한 이슈와 그리고 오펙과 오펙 간의 그런 경계감 속에서 가격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 65.39달러 선 거래되고 있는데요. 먼저 업앤다운 들어본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정말 다양한 의견이 나왔죠? 저 마스터님은 업이고요. 해설위님은 관망이고요. 그리고 김경윤 PD는 크루드오일 오늘도 다운을 들어주셨네요. 자, 크루드오일 정말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 유튜브나 문자로도 오일에 대해서 방향성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요. 먼저 김경윤 PD 다운의 의견 풀어볼게요.
네, 먼저 EIA 발표된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발 원유 생산량이 1970년 이후 처음으로 하루 1,000만 배럴을 넘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또 지난주 원유 재고 어제도 전달해 드렸지만 680만 배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지난해 3월 이후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하지만 오펙의 합의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라는 서베이가 나오고 나서 오일이 좀 상승하는 모습이었다라고 외신에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만 3.3%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지난 5년간의 어떤 평균치를 봤을 때 가장 강한 상승세로 한 해를 시작한 것이다라고 외신에서는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은 좀 현재 유가를 둘러싼 가격을 이끌 수 있는 트리거들이 좀 몇 가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것이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인지 따져보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즉 미국발 생산량 증대 그리고 오펙의 감산협의 이행 그리고 증시와의 연관성, 달러의 침체가 그 요인들이다라고 외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런던 캐피탈 그룹에서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요. 지금의 가격대가 유지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유와 S&P 500이 매우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최근에 알아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두 가지가 지금 가격대가 동시 발생적으로 상승을 하고 또 차익 실현도 좀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점을 분석을 통해서 알아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제 이 둘의 운명이 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관계가 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희미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요소는 브렌트유의 $70 고비라고 합니다. 이 가격대는 대부분의 예측치들이 거의 최상단으로 꼽은 부분인데 이 가격대에서 그래서 멈출 가능성이 있다라고 외신에서 보고 있습니다. 브렌트유가 지금 $60 선까지 다시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 $65 선이 이론상으로 좀 맞는 영역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골드만삭스의 경우 향후 3개월 브렌트유 예측치를 기존의 $62에서 $75로 상향을 했고 6개월 전망치 같은 경우에는 $75에서 $82.50로 상향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수요일에 진행했던 로이터 설문에 의하면 오펙과 이 셰일 간의 줄다리기 속에서 2018년 WTI가 $70 위로 상승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데 또 이 로이터 설문에 따르면 1월 오펙발 생산량 역시 8개월 내 최저치에서 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나이지리아와 사우디로부터의 생산량이 좀 늘어나서 베네수엘라 쪽에서 지금 생산량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상쇄할 정도로 많은 양을 지금 생산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미쓰비시 UFJ 쪽에서도 유가가 상승하면 계속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만 시장은 당연히 셰일 생산량 증대를 좀 염두에 둘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의 가격대에 좀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 내놨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가 상승 시 시장은 셰일을 또 염두할 것이라는 그런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렸고 어제장의 재고 발표가 좀 증가한 부분에 있어서도 함께 말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EIA 쪽에서는 680만 배럴이 증가했다라는 3개월 이후 가장 큰 증가세가 보여졌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연기된 브렌트유에 대해서도 상방적으로 계속적으로 가격대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함께 짚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설위원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 네. 관망이시죠? 네네. 원래 하락이었다가 계속 하락을 주구장창 얘기했다가 이제 이번은 관망, 왜 관망이냐? 궁금하신 분들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당연히 추세 조정적인 관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락폭이 이제 좀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하락 추세로 갈 가능성은 좀 있지만 제가 이제 차트 보시면은 이제 저점을 이제 63.48 라인을 잡아놨는데 이 라인을 찍었단 말이죠. 48까지는 찍진 않았고요. 저가가 이제 67까지 찍었는데 67 찍고 지금 이제 반등하는 추세인데 제가 봤을 때 다음 주 초반까지는 이 수준을 비슷하게 유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드리는 결론은 먼저 좀 얘기 드리는 거고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이제 어떤 거냐면 관망을 좀 보여야 된다는 어떤 생각이냐면 지금 현재 이제
수요 자체는 이번에 그 5일 재고 발표하면서 확실하게 좀 확인을 다시 했어요. 그러니까 수요 자체는 상당히 괜찮다라는 부분 확인했고, 지금 미국 정제시설 가동률이 한 88%를 좀 넘어선 수준인데, 이 정도 수준 내에서 이 정도 수요가 나온 거면 상당히 좀 수요는 견조하다, 이렇게 좀 보여질 수 있겠고요. 그럼 이제 공급 쪽을 좀, 공급 사이드를 봐야 되는데, 공급 사이드를 좀 보시면은, 공급 쪽에서는 지금 현재 이제 1970년대 이후에 사상 최고인 1000만을 넘었다고, 1000만 BPD 배럴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뒤에 그 단위로 그냥 얘기하자면 BPD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이제 근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역사상이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잖아요. 왜 역사상이라고 얘기 드렸냐면, 원래는 정확하게 수치로 얘기하면 70년대 이후긴 한데, 그 70년대 이제 오일 쇼크가 있었던 때거든요. 그 오일 쇼크가 있었기 때문에 비정상적이었던 생산량을 감안했을 때는 사실상 역사상 최대치고요. 그 정도의 이제 공급량이 추가적으로 세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봤을 때는 수요가 아무리 견조하다 하더라도 현재 공급 쪽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좀 관망하는 게 맞지 않나, 이게 좀 보여지고, 또 트럼프가 연두교사를 할 때 분명히 이제 좀 달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코멘트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달러와의 강세에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코멘트만 계속 했었기 때문에, 결국 이 달러와 약세에 관한 코멘트가 어느 정도 좀 살짝 반등을 조금 이끌어주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좀 반등이 나왔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방과 하방이 좀 공동으로 좀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금요일날 베이커슈즈 추공수를 한번 우리가 좀 리그 카운트를 좀 숫자를 봐봐야지 좀 어느 정도 좀 방향이 나오지 않나. 지금 우리가 보시면은 이번 주초인데요. 주초에 하방으로 좀 밀렸던 거는 뭐냐면, 리그 카운트가 증가한 거에 대해서 재해석을 하면서 이번 주에 밀렸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에 살짝 지금 주 후반으로 가면서 살짝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금요일 날 또 리그 카운트가 나오면은, 지금 내일이죠. 내일 이제 내일 모레겠네요. 우리 한국 시간으로 따지면은 뭐 토요일 날 새벽 3시 반이니까 그 리그 카운트까지 좀 확인이 되면은 또다시 좀 밀리는 흐름. 계속 이렇게 좀 주 초반에 좀 밀렸다가 주 후반에 살짝 반등하면서 다시 확인하면서 또 밀리는 뭐 그런 추세를 좀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다음 주 시향부까지는 좀 어느 정도 현재 가격대에서는 좀 관망이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전체적인 시향 뷰는 짧은 좀 단기적으로 한 2월달 내의 뷰는 좀 하락을 좀 얘기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중기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을 좀 얘기 드리는 그런 뷰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장기적인 관점과 그리고 앞으로 현재 가까운 거래일 안에서의 포지션을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2월 안까지는 좀 하락에 대한 가능성 염두를 해두시고,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좀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의 가격대는 관망에 대해서 좀 의견 주신 만큼 조금 좀 한 걸음 좀 떨어져서 크루드 오일 좀 관망을 해보시는 것도 함께 전략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스터님은 뭐 초반부터 크루드 오일 가격대 워낙 잘 잡아주셨고, 네. 지금 청산이 이미 또 이루어진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네. 일단은 네. 뭐 지금 일단 거래한 거는 네. 골드 아까 40씩 넘게 올라가서 수익 네. 내고, 오일은 뭐 한 $150밖에 수익을 못 냈습니다. 짧게 도망가야 된다, 뭐 그런 생각으로. 근데 마침 또 올라오죠. 네, 올라와서 일단은 그 오일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 수익을 냈는데, 아까는 이제 매도였잖아요. 그래서 네. 아까 진입했던 게 65.40에서 45 라인에서 매도 진입하고, 지금 이제 65.20 밑으로 좀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반등해서 또 올라온 케이스거든요. 네. 네. 지금 보시다시피 박스권에서 계속 시세가 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는 일단 한번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위에서 지금 이 그 하단선이죠. 박스 하단선까지 내려와야 되니까 매도를 드리고, 일단은 10틱 정도 떨어졌을 때 절반 수익 실현, 그 다음에 20 정도 라인 갔을 때는 거의 뭐 전부 다 청산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오일은 지금 아까는 매도했지만 지금은 이제 아까 제가 매수인데, 사실상은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서 매수를 잡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네, 부담스럽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얘기를 하는 거는, 일단은 $65 정도까지 내려갔었을 때, 초반까지. 예, 네. $65 초반 정도까지 내려갔을 때 여기서 매수를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또 박스권 상단선을 향해서 좀 더 올라갈 거니까, 예, 올라갈 거니까 좀 밑에서 매수를 좀 해야 되겠죠. 이 하단선 부근에서 매수를 해야
어느 정도 이제 10틱이라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거기서 또 짧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일단은 매수를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 5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중동의 이슈들이 있었었는데 이제 다 반영됐고, 그리고 그 지표 발표도 지금 그 정제유나 가솔린 재고량은 뭐 감소세로 나왔는데, 그죠? 그 오일 재고량은 또 주간 재고량은 또 일단 증가세로 나오고, 그리고 뭐 미국 계속 생산량 증가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상 아까 해설위원님 말씀대로 공존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좀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요즘 생각하고 있던 건데, 런던 캐피탈 그룹 일 제대로 하네요. 그쪽 분석팀이 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저는 아까 듣고 좋은 얘기 하고 있네.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이 움직여요. 지수 패턴하고 네. 오일 패턴하고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 계속 가지는 않습니다. 아까 런던 캐피탈 그룹에서 얘기하듯이 계속 가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최근 들어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제가 일단 그래도 상방에다가 무게를 싣는 건 뭐냐면 지금 지수가 아까 그 지금 하락 구간까지 내려간 다음에 지금 제대로 지금 또 들어 올리고 있거든, 지지대에서. 그래서 지금 밑꼬리 말고 지금 나스닥하고 S&P가 지금 지수가 들어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오일도 아까 그 시점에서 내려갔거든요.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상승 쪽으로 지금 다시 틀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뭐 지지부진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오일도 당연히 일단은 하락보다는 상승에 그래도 무게를 둬야 된다. 일단은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오늘 5일 같은 경우는 5일 고점 깨고 오늘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오늘 지금 현재 고점이 65.61인데 이 상단선 일단은 깨고 5분봉 자체가 65.53 이 상단선 위에서 종가가 형성되는 봉이 하나라도 나온다면 그대로 또 일단은 급등 나오면서 슈팅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고점도 충분히 깰 수가 있고요. 만약에 오늘 5일이 오늘 고점을 깨고 올라가지 않고 뭐 이 부근대에서 끝난다면 내일도 상승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오늘 지금 현재 이후로 중기적으로 봤었을 때 5일은 일단 66달러 선은 일단은 돌파를 하고 나서 내려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지지를 정확하게 하고 있고요. 월봉을 봤었을 때 이 지금 그 공간 위에 일단 그 1월 달에 고점 66.66달러군요. 6666이네요. 무섭네요. 일단 66.66달러인데 이 위에 구간을 좀 더 남아있다. 남아있기 때문에, 이 지금 더 올라갈 구간을 올라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조정이 바로 나오기에는, 네. 조금 이른 감이 있고요. 한 번 더 시세를 네. 주고 나서, 일단은,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죠.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뭐 말씀해주신 가격대, 뭐 초반부터 위아래로 좀 등락하는 그 가격대에서 포지션을 잘 짜주셔서 또 수익과 지금 현재 공항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시간 정말 너무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이어서 골드 알아보기 전에 저희가 이제 개장을 하고 이제 좀 시간이 흘러간 상황인데 개장 소식이라든지 이슈 다시 한번 김경은 PD톡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잠시만요. 네. 개장하고 나서 좀 기술주 같은 경우에 좀 하락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챌린저 쪽에서 어떤 소식이 나왔는데 1월에 그 예정되어 있는 해고 건수가 전년 대비해서 3% 정도 하락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미국의 1월 제조업 PMI 지수가 55.5로 지금 나와 있고 월가 예상치보다는 하락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조업 지수에 대한 부분과 실업보험자 청구자 수도 발표가 된 상황인데요. 월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실업보험자 청구자 수는 23만 명으로 월가 예상을 하회했다라는 지표도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이슈죠. 골드도
그리고 골드로 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옆에는 지금 혜선이 아빠, 박노주 마스터님이 있으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골드 시간 좀 기다려졌던 것 같은데요. 자, 먼저 골드 가격도 확인합니다. 1,444.8달러로 0.28%의 약보합권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최근에 골드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 변동성이 좀 나왔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권에서 가격대 전략을 다시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골드에 대해서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빠르게 좀 전략 나눠볼게요.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해설위원님 홀로 다운이고요. 김경희 PD와 저와 마스터님 업에 대한 의견 확인이 되셨습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 지금 좀 업과 다운으로 좀 나눠져 있는데 FOMC 발표 이후니까요. 골드 김경희 PD 빠르게 들어볼게요. 네, 우선 골드 같은 경우에 어제자 연준의 금리 인상 암시 그리고 네일리스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애널리스트 의견 한번 참조를 하자면 단기적으로 골드 상승할 것이다라고 본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투자자들이 달러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현재 좀 확신을 하지 못하면서 달러가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분석을 함께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미증시의 상승세가 좀 둔화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증시가 골드가 상승하는 데 어떤 강력한 경쟁자가 되기는 어렵다고 본다라는 의견 함께 내놨고요. 또 다른 애널리스트 역시 우리는 미 세제 개편안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는 달러가 약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라고 본다라는 의견을 냈고요. 이 기간이 대략 한 6개월간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도 함께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골드의 최근 랠리가 너무 빠르기는 했지만 앞으로도 이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져서 지난해의 최고점보다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라는 의견도 함께 냈고요. 지금 내일의 이 고용지표도 이제 내일의 가격대에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우선 지금 그거를 보여주는 조금 더 소규모의 어떤 고용지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조금 아까도 전달해드린 것과 같은 소식입니다. 지금 챌린저스라고 하는 이 재취업을 알선하는 이 기업에서 집계를 하기로는 1월에 있을 이 해고 건수가 한 44,653건 정도 될 것인데 이 부분이 전년 대비해서 한 3% 정도 줄어든 수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해고가 많을 것 같은 기업의 그 섹터는 아무래도 리테일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2018년 새롭게 지금 고용을 창출하겠다라고 말한 기업들이 한 37,000개 정도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 것이다라는 분석도 함께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서 좀 혜택을 보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조를 하시면 내일 있을 비농업 고용 지표에 대한 어떤 좀 가이던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골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년 대비 3% 하락 전망에 대해서도 함께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자, 지금 그렇다면 해설위원님은 홀로 좀 반대 의견이시잖아요. 네. 뭐 계속 다운이었으니까 그 다운 기조를 계속 이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린 다운도 지난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얘기 드렸지만 급격한 다운은 아니다. 그 얘기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러니까 다운이긴 하지만 이제 좀 추세를 강하게 하락으로 좀 하기에는 아직 좀 시그널들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죠. 특히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지금 전혀 올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좀 감안해 봤을 때는 이제 다운이긴 하지만 이제 깊숙한 조정은 아니고요. 다만 다운이라고 좀 얘기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달러화가 설사 여기서 달러화가 반등을 하게 되더라도 사실상 이제 반등을 거의 못할 뿐더러요. 반등을 하게 되더라도 유로하고 골드하고는 좀 달리 간다라는 차별화에 대한 논점으로 제가 얘기 드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달러화가 밀릴 때 유로화가 올라가는 폭하고 골드가 올라가는 폭은 다를 거다. 그러니까 골드가 좀 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달러가 반등했을 때는 골드가 밀려도 유로화는 밀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논점에서 좀 얘기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달러화가 가장 중요하죠. 골드에서 현재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달러화 가치일 텐데 달러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어느 정도 좀 지금 달러 인덱스가 조금 저점을 다지고 있는 이거는 FOMC 회의에서
3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조금 내비쳐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지지받는 면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근데 그런 부분이 과연 기조적으로 계속 될 거냐라는 건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사실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이 생각 자체는 오로지 11월 중간선거를 이겨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1월 중간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인프라 투자를 쏟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를 쏟아내는 것도 뭐냐면, 인프라 투자 많이 쏟아내서 공사 지역을 많이 늘리는 거죠. 많이 늘리면 그쪽 사람들 고용도 잘 될 거고, 계속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너 고용 잘 될 거야. 너의 일자리를 외국 애들이 뺏지 않게 해주겠어. 그리고 너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어. 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자리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더 이상 이제 일자리 같은 경우가 늘어나기에는 완전 고용 형태에 지금 다다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일자리 상상하고 백인 중산층들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돈 못 벌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소득이 안 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 세계 구조적인 모순이 나타나고 있는 거니까 그 소득의 양극화죠. 그러니까 소득이 오르지 않고 있다는 부분인데, 이 소득이 오르지 않고 있다는 부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금 CEO들 연봉 올라가는 거하고 일반 사원들 연봉 올라가는 거하고 완전 갭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일반 개인들이 자영업자나 일반 일하는 그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 그러니까 그 급여 인상분 자체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해버리면 마이너스라는 게 이제 사실 통계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의 양극화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구조적으로 해결하려면은 사실상 실질임금을 높여야 돼요. 실질임금 높이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사실상 기업들이 실행하고 쉽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특히 또 연준 의장이 바뀌었다는 부분에서 기존의 옐런 의장 같은 경우는 친절하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미리 얘기해 줄게,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달러가 조금 강세로 가게 되면 정말 충격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포인트를 한꺼번에 바꿔버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전력도 많은 분이고, 그리고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과 아주 상당히 좀 긴밀하게 소통이 되는 분이라는 분, 이 소통이 된 점이라는 것 때문에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달러 약세는 쉽게 꺾이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달러 약세는 계속 되지만, 골드 같은 경우는 골드 쪽의 이슈는 지금 현재 유로하고 약간 좀 다르다는 걸 좀 얘기 드리면서, 그러니까 골드가 전반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 가상화폐, 암호화폐 이쪽이 좀 잘 안 된다면은 골드 쪽에 분명히 상승할 가능성은 좀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 쪽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최소 좀 밀려서 지금 차트에 보시면은 1223까지는 좀 내려와 주고 추가 상승을 노리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약간 그 정도까지 가게 되면 암호화폐, 가상화폐도 어느 정도 좀 결론이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다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락에 대한 부분, 단기적으로 하락이 있어야 그 다음에 상승을 좀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전략까지도 챙겨드렸습니다. 현재 구간 골드는 1345달러까지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골드에 대해서 투자도 많이 하시고 또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니, 혜선이 아빠 이 박노준 마스터님이 저희 방송 나오셔서 혜선이 자랑을 그동안 안 하시더라고요. 네, 너무 겸손한 거 아니신지. 일단은 매매하느라고 바빠가지고 그래요? 서버를 연결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네. 지금 오늘도 지금 S&P 초반 하다가 매도하고 골드 매도하고 오일 매도하고 지금 일단은 그러느라고 지금 일단은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좀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네. 근데 혜선이 같은 경우는 오늘 매매를 일찍 끝냈습니다. 예, 저는 지금 여기서 거래를 하고 있지만, 혜선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금일 골드가 한번 빠졌거든요. 유럽 시장 개장 전후에서 한번 빠지고, 그 다음에 다시 매수 반등 올라갔을 때 두 번의 이제 수익을 내주고, 그 다음에 2,000달러 정도 지금 수익을 좀 내니까, 이제는 박스 구간이 좀 그 전에, 이제 이후에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호 엇갈리는 부분 나오니까, 그대로 일단은 그냥 굳히기 작전. 네, 굳히기 작전으로 들어가는. 네. 그래서 지금 거래 그 내역을 보시면은, 일단 그냥 유럽 시장 그 전후에서 거래하고 지금 그 뒤로는 거래를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일정 수익을 냈었을 때, 원래 그 혜선이 같은 일정 수익을 냈었을 때, 일단은 그날 수익 확보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그런 뭐 일단은 그 알고리즘적으로 일단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오늘도 일단 일찍 수익 내고, 퇴근을 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제 거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퇴근 일찍 했네요. 네, 그 다음에 떨어진 다음에 계속 이 박스 구간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상승,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서 이제 스튜디오에서 거래했을 때 네. 상승을 한번 줬었던 거고, 추세가.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게 됐었던 부분이고, 일단은 뭐 오늘 뭐 혜선이 아빠든지 골드론 수익을 둘 다 내서 일단은 뭐 기분은 굉장히 좋고, 아까 전에 이제 그 골드 얘기했었을 때는 이제 43.7에서 43.0 그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상승을 한번 줬었죠. 급등을 23시 45분 정도에 급등을 하고 거기서 이제 수익을 청산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골드로도 오늘 수익을 좀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골드로 수익을 많이 냈고 1,700달러까지 이제 수익을 내준 거고, 네. 그죠? 그래서 그 금일 일단은 방향성이 다 맞아 떨어졌는데, 이후에 이제 골드는 어떻게 가야 되냐? 이후에 골드는 사실상 그 지금 거의 박스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고요. 제 상승을 지금 들었는데, 골드 같은 경우도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동안은 달러 약세 때문에 사실 그 달러 약세발로 올라간 게 굉장히 컸어요. 달러 약세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골드가 그 힘에 의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상승을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수랑 같이 올라갔어요. 사실상 같이 올라가면 안 되는데도 같이 네. 동반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수 같은 경우에 이제 조정 구간에 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자산 쪽으로 투자 자금이 이제 좀 이동하는 현상이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수익 실현 물량이 이제 나오고, 그 수익 실현 물량들은 이제 골드가 메리트가 있으니까 이제 골드로 이제 투자 자산이 좀 옮겨가는, 일단은 네. 그런 상황이 좀 일단 초래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오늘 일단 한번 수익을 매수해서 냈지만, 네. 다시금 이제 여기서 지금 매수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이제 1344 라인 이하로 내려왔었을 때, 그러니까 조정을 한번 또 줘야 되겠죠? 내려왔었을 때 단기적인 조정 구간에서 일단 매수를 하는 게 일단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기적인 뷰 같은 경우는, 골드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도 지지를 잘 해주고 있고, 오늘 저점이 깨진다고 보지는 않아요. 저점 깨진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1344 라인 좀 이하로 내려왔었을 때 매수를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다시 들어올려 주니까.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중기적으로도 지금 사실상 크게 지금 전에 제가 1350달러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 온다고. 그리고 나서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 지금 그 박스 라인 자체가 크게 보면은 이 라인대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쌍바닥 주고 나서 그 완전히 쌍봉 라인에서 파동이 좀 꺾인 거죠. 여기서 조정 구간 주고 나서 여기서 이제 1337 라인 깨지지 않고 이 위에서 계속적으로 지지가 되면서 옆으로 봉이 흐르는 거죠. 봉이 이제 조정이 내려가지 않고 조정이 옆으로 박스권으로 옆으로 강하게 간다면 다시 한번 1360달러를 깨고 올라가면서 이 1360달러가 일봉상으로 종가로 그대로 이제 깬 상태로 마감이 된다면, 그 뒤에는 이제 그 고점이죠. 1370.5 라인을 그대로 또 돌파하면서 또 한 차례 더 상승을 갈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옆으로 봉이 나열되면서, 일봉이 나열되면서 지지를, 우리가 해외 선물에서 강하게 지지할 때는 조정 구간이 옆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직선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계단식 상승이라고 하죠. 계단식 하락도 있지만 계단식 상승이라고 하는 패턴인데, 파동이 올라간 다음에 옆으로 일단은 그 지지가 조정하는 구간이 옆으로 나열되면서 형성이 되면은 계단식으로 다시 한번 세게 강하게 상승하면서 상단 라인을 돌파할 수 있다. 중기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골드에 대해서는 초반에 좀 변동성이 흐름이 나온 만큼 오늘 혜선이는 좀 일찌감치 퇴근을 한 것 같습니다. 역시나 시장에 대해서 이런 추세라든지 움직임을 빠르게 포착을 했기 때문에 골드에 대해서 혜선이가 좀 일찍 퇴근을 한 것 같고요. 자, 골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매수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조정 구간이 뭐 확실하게
왔을 시 매수에 대한 관점을 다시 한번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344달러에 대한 부분을 좀 짚어주셨고, 자, 혜선이가 골드 매매를 좀 참 잘하는데 혜선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너무 많으실 거예요. 자, 혜선이에 대해서 더욱더 알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요, 포털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을 하셔서 또 박노준 마스터님의 톡방으로 또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렇게 골드에 대해서 혜선이 보러 왔다, 혜선이 때문에 왔다라고 하면은 더욱더 또 친절하게 답변도 남겨주신다고 하니까요. 자, 그 부분을 꼭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저희가 자막 다시 나가고 있는데요. 아니, 혜선이를 이 톡방에서 만날 수 있는 건가요? 네. 만날 수 있고요. 지금 네. 제가 주식 상담도 하고 있고, 지금 해외 선물도 지금 어차피 방송 프로를 지금 2개를 하고 있지만, 서울경제에서. 네. 지금 일단은 제가, 나눠서 하려면은 사실상 좀 힘들잖아요. 통합해서 가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또 그 톡스타에서도 해외 선물 관심 있는 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해외 선물도 많이 물어보시고, 원래 주식 같은 경우도 어차피 우리가 해외 선물은 사실상 3시 반 그 전에는 그렇게 변동성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유럽 시장 개장 전후 시간 또 이렇게 쭉 가면서 또 미국 시장, 그래서 사이클이 맞아요. 예, 주식을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저와 함께 또 이후 시간대 또 거래를 또 이렇게 하시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 사이클이 맞기 때문에 이 해외 선물도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헤매지 마시고 톡스타에서 언제나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다 통합해서 오시면은 여러분이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을 하셔서 박노준 마스터님의 톡방으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네 번째 이슈 골드까지 여러분들에게 투자 전략 꼼꼼하게 좀 챙겨드렸습니다. 자, 오늘 유튜브로도 많은 질문을 남겨주셨고 문자로도 참여가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튜브로 남겨주신 질문 사항 말씀을 드릴게요. 엔화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엔화를 9,220에 매수 진입 중인데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오늘장 재패니즈 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게요. 자, 현재 재패니즈 옌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가격대 어떻게 되나요? 네, 9174.5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매수로 접근하셨고 워낙 좀 가격대가 좀 높은 가격대에서 매수로 진입을 하셨는데 현재 지금 반대로 좀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손절틱을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조금 손실폭이 있으신데 현재 구에서 손절 좀 처리할까요, 마스터님? 아까 가격대가 매수가 9,220에 일단 매수를 하셨는데 네네. 약간 위인데요. 지금 일단은 엔화도 달러 약세 때문에 지금 사실 상승하는 국면이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일단은 그 조정이 일단은 왜냐하면 달러가 일단 반등을 이번에 좀 했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좀 반등을 좀 해주니까 또 엔화도 좀 조정을 좀 받았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상 조정을 굉장히 완만하게 잘해주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사실상 이 조정을 안정적으로 잘해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그대로 직선 추세로 가지는 않아요. 항상 조정 또 주고 나서 또 파동이 상승 파동이 나오는 거죠. 예. 제가 여기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나 파동 응용에 대해서 한 번씩 그 강의 많이 했는데 일단은 참고하시고 일단은 그 9150선에서 사실상 그 밑에 일단 일봉에서 11 이평선 완전하게 이제 조정 좀 어느 정도 주고 따서 또 끌어올려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을 좀 하시기에는 일단은 위에서 잡았더라도 좀 더 일단은 가져가는 게 저는 낫다고 보고요. 그리고 일단 주봉을 지금 봤을 때도 지금 완만하게 조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월봉을 봤었을 때 일단 위 구간이 좀 나옵니다. 예, 위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들어올리게 된다면은 일단 9220인데 근데 매수를 좀 많이 위에서 잡으셨네요. 지금 공간을 봐도. 맞아요.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그 현재 구간보다는 더 올라갈 구간이 존재하니까 일단은 거의 본전 구간 정도 될 것 같네요. 9210에서 지금 현재 매수가 부근 9220 정도 오면요. 그때 부근에서는 일단은 좀 청산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딱 그 지점대가 일단 9200선 일단 넘어가서
9210선하고 20선 사이에서 일단은 밀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지금은 홀딩이고 이번에 이제 2월달 고점 넘어섰을 때 거기서 일단 거의 본전 부근에서 일단은 탈출을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보는. 그렇게 일단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절 구간을 좀 손절이라든지 목표가 자체도 본절에 좀 잡으시고 나오셔야 될 것 같네요. 그죠. 일단 나와야죠. 물렸기 때문에 일단 진입 자체를 타이밍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너무 일단, 높았죠. 그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좀 높은 가격대 매수로 진입하셨기 때문에 본전 구간에서 손절을 좀 잡으시고 일단 나오신 다음에 다시 가격대를 잡아보시고 포지션을 좀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엔화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봤고요. 상담을 도와드렸고요. 다음 질문도 빠르게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이요. 종목이 일단 S&P 지수에 대해서 질문 주신 것 같아요. 2830에 매수로 들어갔는데 하방으로 많이 밀렸습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좀 저희 쪽에 유튜브에 남겨주신 의견인데요. 자, 오늘장 앞서서 S&P 500 지켜봤을 때 다시 좀 소폭의 반등이었는데요. 현재 2822.25포인트로 다시 좀 밀린 상황인데요. 현재 2830에 들어가셨다고 하니까 한 7틱 정도? 8틱 정도?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지금 매수기 때문에 손실은 한 7, 8틱 정도의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자, 이분도 역시나 어떻게 앞으로 좀 대응 전략을 손절틱과 목표틱, 잡아볼까요? 마스터님. 앞서서 지수 짚어주셨잖아요. 네네네. 일단은 지금 사실상 데이 트레이딩으로는 현 구간에서 일단 박스권이기 때문에 사실상 데이 트레이딩으로 봤을 때는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데이 관점에서는? 데이 관점에서는 손절하는 게 맞는데 2830이니까요. 2830이니까 일단 양봉으로 좀 와야지 일단은 일단은 뭐 되니까. 근데 지금 사실상 지금 들어올리긴 했지만 다시 지금 내려가서 금일 2515선 정도에서 마감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보지만 이게 지금 조정이 나왔다고 해서 또 이 조정도 그냥 하락세로 그냥 그대로 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조정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좀 반등 줬다가 또 다시 한번 또 파동이 내려가는, 항상 시세나 파동은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끌어올려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그 박스권에서 끝났단 말이죠. 지지하고 끝났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데이 관점이 아니라면 다음 주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를 봤었을 때 다음 주 반등을 좀 준 다음에 다시 한번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다음 주에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830이라면은 충분히 반등성 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데이 관점으로 안 가신다면은, 그리고 손절은 일단은 뭐 그래도 잡아야 되겠죠. 만약 손절 같은 경우는 금일 저점을 좀 잡는 게 편하실 거예요. 금일 저점이 일단 2809.50선이니까 이 구간대보다 약간 밑에서 2807선 정도? 그 정도로 손절을 잡고, 왜냐면 이 저점 무너지면 그대로 또 한번 밀리니까요. 크게 슈팅 나오면서. 그래서 일단은 뭐 다음 주에도 데이 관점이 아니고 스윙이나 뭐 약간 중기적 관점에서 다음 주에도 반등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구간 줄 수 있으니까 그때 일단 본전으로 탈출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데이 관점과 그리고 좀 넘기실 가능성을 좀 있으시다면은 좀 추가적으로 본전에 대해서 좀 손절을 잡아보시고 홀딩을 해보시라는 의견이 뭐 있습니다. 홀딩해서 다음 주에 반등은 좀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 상담을 좀 도와드렸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빠르게 좀 넘어갈게요. 역시나 유튜브에 남겨주신 의견인데, 트럼프가 인프라 재건을 하겠다고 연설을 했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 안에서 구리의 방향성을 좀 여쭤보셨습니다. 자, 구리에 대해서 먼저 좀 가격대 살펴볼게요. 오늘의 쿠퍼 가격은 보합권에서 현재 구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3.2005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점에서 밀린 이후에 좀 횡보 구간을 이어가고 있는데, 해설위원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연설 내용을 좀 분석을 하셨고 그 안에 구리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원래 구리한테는 엄청난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5,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 인프라 투자하는 규모에 무려 50%를 추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만 사실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선물 가격을 봐서 그런데 선물 가격 올랐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모든 인프라 시설에는 산업금속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구리거든요. 구리는 이제 이제 배선형 뭐 하나 그냥 설치할 때마다 구리가 다 들어가요. 근데 구리 반응이 시원하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그래도 FMC에서 한마디를 해줬기 때문에 3월 달에 금리 인상이라는 어느 정도 얘기를 좀 해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달러가 좀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구리가 조금 괜찮았던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구리가 이제 거기서 더 치고 못 가는 거죠. 근데 추가적으로 또 중국에서 근데 이게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푸른 나무 무슨 캠페인인가 해가지고 지금 이제 중국도 개발 이슈 관련해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거 때문에 이제 조금 제가 정확하게 명칭이 약간 국내 어느 번역하면 약간 이상해서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은 그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관련 이제 수요가 강할 거라는 그런 인식들이 좀 있고요. 3월 달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가 있는지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중국 전인대를 앞두고 있거든요. 중국 전인대를 앞두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구리의 수요는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달러 같은 게 추가적으로 못 밀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투기적 수요죠. 그러니까 투기적 거래에 있어서는 좀 어느 정도 강력하게 상방을 좀 배팅하면 못하고 있다. 어느 정도 배팅을 좀 확인해 위해서 지금 지지를 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구리를 좀 봐야지 맞지 않나라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자면 어느 정도 좀 구리의 상승을 예측해 볼 수 있겠지만 현재 트럼프의 이 인프라 투자가 성공하려면은 일단 어제 연두교서를 봤을 때 트럼프 인프라 투자 막 엄청나게 하겠다. 트럼프 혼자 대통령 하는 거 아니잖아요. 미국 의회 승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가 그래서 인프라 투자로 얘기한 게 뭐였냐면 의회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건축법 같은 관련해서 개정을 해서 2년 내로 좀 빠르게 당겨달라. 근데 민주당이 동의할까요? 과연? 예. 예산도 없는데. 이제 민주당이 물어보겠죠. 그럼 그 인프라 투자할 돈을 그럼 어디서 재원을 마련할 거냐? 재원에 대한 언급은 트럼프가 이번에 한 번도 안 했어요. 왜냐면 재원을 만들 수가 없어요. 무조건 채권 발행해야 돼요. 채권 발행해서 재원 만들지 않는 한 이 재원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만들 수 없는데 한마디로 트럼프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트럼프의 속내를 좀 잘 보자 이거죠. 나는 인프라 투자 이렇게 할 준비가 돼 있어. 근데 민주당이 발목 잡으면 이거 못하는 거야. 민주당 너네 때문이야. 그래서 11월 선거 때는 날 뽑아줘. 우리 공화당을 뽑아줘.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라는 점, 인프라 투자가 완전히 가시화돼서 눈앞에 펼쳐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연두교서를 해도 우리가 좀 TV를 좀 봐서 외신을 봐도 정확하게 보자 이거죠. 예, 내용은 인프라 투자 하겠다가 아니라 할 테니 좀 법 좀 바꿔달라 이 얘기예요. 예, 이 얘기 때문에 반응이 크게 없었다는 거. 그거 좀 그렇게 좀 인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방은 확인해보고 가자. 저는 그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방에 대해서 좀 확인하고 가자라고, 설명을 도와주셨습니다. 자, 구리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마스터님 짧게 좀 포인트, 현재 구간에서 접근 전략할 수 있는 가격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그 구리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시세 중국 수요가 많아지면 이제 그대로 시세에 올라가는 굉장히 무섭게 한번 상승을 줬었죠. 중요한 거는 추세 지향적으로 무조건 봐야 됩니다. 지금 추세 한번 나온 다음에 음봉 하나 나오니까 꼭대기에서 음봉 12월 29일 날 나오니까 그대로 또 음봉으로 떨어지죠.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봉 색깔로 봐도 사실상 좀 쉬운 게 구리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나서 지금 박스권이 현저하게 보잖아요. 왜냐면 꼬리가 굉장히 많죠, 또. 예. 이 박스 제가 레벨 지금 그어놨는데, 자, 음봉이 지금 연속으로 4번 나오다, 그 다음에 양봉 두 개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일단은, 상방으로 일단 한번 튀어갈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봅니다. 일단 그 위에 지금 상단선 3.21선, 그 다음에 그 위에 상단선 3.26. 라인. 예.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서 좀 빠졌다가 박스권으로 지지하면서 하단선 3.18 라인까지 또 줬다가 그다음에 다시 한번 상단선 올 수 있거든요. 여기 돌파당하면은 그대로 3.23 그다음에 오고 그다음에 한 번 더 3.26 라인까지는 한 번 정도 튀어갈 수 있다. 그래서 현 구간 그 현재 가격 3.20 이 가격대에서는 한 번 정도는 그래도 단기적이든 중기적이든 한 번 위로 튀어갈 수 있다.
예. 네. 그렇게 일단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구리 방향성까지 빠르게 좀 정리 도와드렸고요. 시간 관계상 저희가 다음 상담도 빠르게 진행합니다. 일단 천연가스에 대해서 여쭤보신 것 같아요. 어제장이어서 천연가스 오늘 추가적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유튜브에 남겨주셨습니다. 어제 3.050에 매도 진입해서 2.959에 익절했는데 다시 현재 흐름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매도 진입 추가적으로 또 해도 될까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자, 어제장에 들어가셔서 이미 익절 처리하시고 오늘장의 흐름을 보고 또 추가적으로 매도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런 흐름에서. 네. 마스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가적으로 오늘 또 추가 매도 진입해도 될 자리일까요? 네, 일단은 추가로 매도 진입을 하는 거는 맞는데요. 네. 일단 반등을 기다렸다가 매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예, 왜냐하면 지금 이 현재 구간 여기 그 2점 일단은 5 라인, 2.60 라인 정도가 되겠네요. 이 라인 자체가 일단은 지지대가 되는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올라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봉 길게 하나 주고 지금 두 번째 줬단 말이에요. 그럼 반등 나와야 돼요. 제가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계속 좀 뭐 어느 정도 이제 봉 라인 봤었을 때는 일단은 이 길게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반등 주고 나서 주봉 보면 나와요. 그 다음에 2.9 위 이상 올라갔었을 때 거기서 반등해서 매도 진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알겠습니다. 좀 없어서 짧게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더욱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지 못한다는 점 다시 한번 양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추가적으로 반드시 매도적인 관점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박노준 마스터님과 함께 정말 다양한 내용을 전달해드렸는데 어떠셨어요, 마스터님? 오늘 일단은 뭐 지금 오늘도 방향성을 제가 지금 다 지금 오늘 다 맞게 일단은 드리고 매매도 정말 잘 됐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이런 날은 항상 조금 여기 늦게까지 방송하는 보람이 있어서 뭐 여러분들도 이제 시청자 분들도 이제 제가 이제 그 빨리 방송 전에 좀 입장하셔가지고 빨리빨리 지금 방향성이 나오니까 참고하셔가지고 함께 일단은 수익 뭐 잘 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루지 못한 내용 톡방으로 들어가시면 더욱더 구체적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톡스타 안에서 박노준 마스터님 잘 또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김경희 PD 오늘 어땠어요? 네,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 전달해드리는 하루가 됐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이슈 전달해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아람코의 IPO 아람코 IPO가 다가오면서 어디에 지금 상장이 될 것인가, 이 리아드를 제외하고 한 5% 정도를 다른 곳에 상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가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해달라라고 요청한 상황이고, 테레사 메이는 이제 런던에 해달라라고 또 구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좀 소스에 의하면 이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아시아에 상장을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일본일 수도 있고 심지어 우리나라에 상장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여러 가지 이제 좀 정확한 어떤 인컴을 위해서는 아시아 쪽에 좀 상장을 하는 것이 다른 곳에 상장을 하는 것보다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 좀 굉장히 좀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경희 PD 또 함께 하셨고요. 김종수 해설위원님. 네, 뭐 두 가지 얘기를 드리자면 천연가스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천연가스는 제가 지난번 화요일날 그 저항성이 있어서 힘들다, 추가 상승 먼저 얘기를 한번 드렸었고요. 그 부분이 뭐 맞았다고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뭐 밀렸다 뭐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고, 추가적인 추세는 제가 다음에 또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람코 죄송합니다. 아람코 상장 얘기를 좀 드리자면 S-오일이 아람코가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상장하길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S-오일이 우리나라 국내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상장하기 아주 쉽다는 거. 그래서 사우디 관계자분들 이 방송 보고 있다면 S-오일로 그냥 우회 상장하면 됩니다. 쉽게 우리나라에서 우회 상장하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까지 다시 한번 점검을 도와드렸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박노준 마스터님과 2시간 동안 함께한 신세계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